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법사위 국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은 국감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지권 박탈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잇따른 논란들. 며칠 전 민주당 김용민 의원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전 의원님, 주변 얘기 말고 그냥 바로 하나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윤석열 총장은 네. 수사지권 박탈을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내렸습니다. 동의하시는 네. 거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 어떤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수사권 박탈, 총장의 개별 수사에 대한 박탈, 이것은 이제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윤 총장은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위법 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수사지휘권 박탈이 좀 되려면 어느 정도 이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사안별로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성급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일단 부분이 그 부분, 위법하다고 윤 총장이 지적을 했으니까 위법하다면 어떤 검찰의 총수가 위법한 짓이라면 거부하고 던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여당 쪽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이미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이미 그것은 뭐 사실상의 정답을 이야기했죠. 본인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첫 번째 조직의 안정.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 총수인 본인이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그만두게 되면 결국은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피해를 우려를 해서 그래서 본인이 위법하지만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저는 그 부분이 그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장관 같으면 위법해도 어떤 조직을 위해서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총장인데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게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런 지적도 가능할 수도 있죠. 이제 추미애 장관 이번 월요일에 나와서 그 말을 할 거면 직을 그렇게 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해서 그만두게 되면 이게 위법 부당한 것을 밝히기가 사실 쉽지를 않죠. 지금 그 직후에 또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것은 저는 검찰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범의 편지 한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혹만으로 검찰 수사권,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런 지휘권 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히 가려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억울하지만 참겠다.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명분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사지휘권 배제시킨 이유는 정부 여당 측 주장은 법무부 주장은 윤석열 총장의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 주장인데 관련 의혹인 사람을 수사지휘에서 배제시키는 건 당연히 회피시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주장입니다. 관련 의혹이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사실 검연 유착 때도 한번 일단 하나 야당 정치인 연루됐는데 뭉갰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휘권 발동은 최종적이고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것이 그동안의 사실 불문율이었고 이것은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한적이고 최종적으로 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의혹. 의혹만으로 총장의 지휘권 배제가 됐다는 것이 일단 가장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뺀 다음에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정말 이거는 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 세 가지 의혹이 아직까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알고서도 이제 그것을 은폐를 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로는 이게 이제 제가
그 직보 상태, 첩보 상태에서 내사 수준에서는 그냥 직보를 받는다는 것이죠. 남부검사장으로부터 이제 직보를 받는다. 그래서 본인은 그 내사 상태에서 이제 그 직보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떤 저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전 의원님 모셨으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주장을 중간중간 그쪽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면, 첩보, 정부 여당의 주장은 첩보를 받았지만 그 후에 감청, 그 통신 기록 다 조회했고, 압수수색했고, 이 정도 수사 단계인데, 수사 단계에서 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으면 그건 반드시 부패부에 올라가야 된다. 이 주장인데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지금 뭐가 제가 문제라고 반박을 하고 싶으냐면요. 총장이 모르는 게, 오히려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왜 반부패부장을 패싱하는 걸 문제 삼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옵티머스 압수수색을 하면서 하자치우 문건이라는 초호화 고문단이 포함된 뭐 정관계에서 한 20명 정도가 있다는 뭐 이러한 그 하자치우 문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성룡 검사장이 보고를 안 해요. 사실 그거 내사 상태 아닙니까? 보고를 총장한테 안 하는 게 문제지. 왜 여당에서는 그것을 사실 총장이 최종적인 지휘권자잖아요. 그래서 총장한테 직보가 됐으면 되는 여당의 것이지. 주장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냐면 왜 패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쪽에서는 총장이 혼자 알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은 하고 이럴까봐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룰을 만들었다. 이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내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 윤 총장한테 질의했던 게 그겁니다. 그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직보 받았냐? 다 직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권 정치인이나 강기정 전 수석거나 다 같은 5월 뭐 비슷한 무렵에 다 그거는 직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직보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거 다 반부패부장부한테 얘기한 거 아니죠, 그거는? 여당 건 얘기하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는 제가 그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질의를 해서 윤 총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 다 직보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그 강기정 전 수석 직보 받은 건 문제 안 삼습니다. 왜 반부패 부장? 아니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여당의 주장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일단 직보 단계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직보에서 이제 그 다음에 압수수색이 아니라요. 이제 금융 이런 계좌 추적 이런 것은 반부패 부장부의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은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부패 부장을 알았느냐 안 알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아니라 윤 총장이 이것을 덮으려고 했는 사실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인데 그 부분은 이제 감찰을 하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윤 총장이 그날 지난 목요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부분은 즉각적인 수술을 하고 오히려 이 사건은 그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까지 다 마쳤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는 그 한 명 수사만 남기고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여권 지금 정치인들 강기정 정수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현직 의원 3명 있습니다. 토탈 4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직보된 게 5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사 이루어진 건 딱 1명, 전직 의원 1명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강기정 전 수석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현직 의원 지금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뭐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뭐 그것이 수사 상황이라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야권 정치인은 정상적인 수사에서 다 본인 조사까지 마쳤어요. 오히려 여권은 오히려 더 늦은 속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폐를 무엇을 했는가는 사실 이런 수사의 속도, 그 다음에 수사의 절차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반부패부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것은 저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당 측에서는 왜 거기다 집착을 하는지 보니까 제가 그 규정이 있는데 반부패부에 반부패부에서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규정인데 그 규정을 무시한 의도가
의도가. 왜냐하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대립하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사, 선별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반부패부라는 어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은폐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원래 들러야 되는 데를 규정상 들러야 되는 데를 패싱했다. 이게 여당 주장 같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저는 좀 쟁점이 좀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송사면 검사장도 지금 정상적인 수사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감찰을 진행 중이니까 감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감찰 결과 윤 총장이 덮은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추미애 장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의혹만으로 이렇게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배제에 지휘권 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감찰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를 오히려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명명백백히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전 의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치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건 윤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의 둘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임을 해야 된다 그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아니고 어떤 말씀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윤 총장이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을 때는 본인은 은폐한 사실도 없고 라임 수사 막은 사실도 없고 그 국민들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게 이제 수사 지휘권인데요. 이렇게 의혹으로 지금 이렇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했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제 질의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다 사실로 확인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의 대답이 추 장관은 뭐냐면 이 사실, 은폐 사실 이런 게 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게 현재 나오고 있는 술접대를 받았냐 안 받냐 검사가 이게 아니라 윤 총장이 그런 걸 알면서도 라임팀 수사에 관여를 그러니까 라임팀 수사로 파견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걸 덮었다. 사실 윤 총장 관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지휘권 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 장관 분명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모든 게 감찰로 거의 밝혀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기범의 이 편지에 속아서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한 거라면 이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고요. 법률상으로 직권남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서 직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짓인 거죠.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히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거짓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감찰 결과를 봐야겠군요. 당연히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지금 것이죠. 여당 측에서는 어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한 상태 맞죠? 객관적으로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럼 불신임을 했다면 해임을 하는 게 정상 수순 아닌가요?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임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모락모락 이렇게 김을 이제 내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감찰이 이게 지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3개를 지시를 하죠. 이 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이러한 그 라임 수사 관련한 이제 의혹 관련한 이제 감찰을 하나 했고요. 지난 목요일에. 그리고 또 언론사 사주 맞는 데에 대한 감찰. 또 그다음에 또 전파진흥원에 대한 것을 왜 정결 처리했느냐. 이런 3가지의 그 일련의 그 감찰을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3개의 감찰을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평검사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면 파고 해서 뭐라도 의혹이 있으면 해임 건의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하나하나 질문을 좀 아까 하나를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시간이 쫓겨서요.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게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입니다. 현직 총장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저희 당의 김도우 의원님 질문에 정치를 안 한다 이렇게 딱 선을 안 그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정치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서 정치 안 한다, 정치 참여할 거냐 할 때 그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상 어떻게 해석될 것이라는 거는 윤 총장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런 상황은 맞죠. 이게 정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한 거는 맞죠. 하지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권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해임 얘기도 나오고 예. 자꾸만 윤 총장을 겨냥한 일련의 감찰 지시가 후속적으로 또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 또 월요일에 뭐 여러 가지 또 질의를 그 추 장관을 상대로 좀 이렇게 쏟아내시고 이런 것이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윤 총장이 대권 주자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걸 여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여권의 주장은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권의 주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 가능성, 그것도 야당에서의 정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지금 하는 모든 그 위치에서의 수사가 전체 검찰 집단이 정치적 행위로 오인받을 얼마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야당의 근데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도 그날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저희 당의 입장도 정치를 해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의 입장에 윤석열 총장의 본인의 입장도 임기를 잘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임기를 잘 맞춰서 본인의 진짜 소임을 잘 맞추면 국민들이 더 큰 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못 맞추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약간 드리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에 미치는 해악 이런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직의 총장이 정치를 열어놨을 때 그럼 지금부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정치화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보도도 나오다시피 그냥 검사가 그 감찰 지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걸 이것을 커밍아웃했다 이러니까 검찰 개혁의 답이다. 굉장히 검찰의 정말 중립성을 해하치는 행위 자체를 법무부 장관이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많은 그런 지지 댓글이 그 검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렇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이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다른 질문이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 만난 거 그건 부적절하다.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날 본인이 이제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찰 대상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밝혀지겠죠. 근데 만났다면 만약에 그건 적절한 건가요? 어떤 보시기에?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경위로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했냐.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반박을 하면 추미애 장관이 올 1월에 아들 사건하고 관련해서 아들도 고발당하고 본인도 고발당했거든요. 동부지검 형사 1부에 있었어요. 근데 추 장관이 올 2월에 서울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 몇 명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형사 1부에 차석검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연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그것도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인데 이게 과연 그런 검사들 만나는 게 식사 자리에서 1대1로 만난 건 아니지만 여러 명이라도 만나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만났냐 안 만났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제가 거죠. 하나만 여쭤보면 추 장관 입장은 제가 옹호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게 아니고 만약 근데 지금 왜 만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자고 제가 하는데 어떤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주나 조선일보 사주는 특히 만났다면 많은 어떤 고소고발건에 얽혀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어떤? 근데 이제 그게 감찰로 해서 어떠한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더 밝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찰에 만났다는 것 자체로 그 자체가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 만남 자체는 어떻게 제가 이건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어떤 만남 수사 검사와 어떤 고소고발이 걸려있는 이해 당사자랑 개인적인 만남 자체는 검사 윤리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것은 이제 검사 윤리 강령에 이제 규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게 표적 감사로 보인다. 표적 감찰로 보인다.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그 몇 년 전에 만난 걸 이제서야 감찰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예. 그 의도가 너무 빤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의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최근 어떤 검경 갈등, 법무부랑 검찰 갈등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뭐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이제 수사의 공정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리고 좀 뭐 이 부분을 좀 국민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